4월 2일 화요일 아침 7시 43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본인을 특수부 검사로 착각하는 윤석열, 아직도 본인을 특수부 검사로 착각하는 윤석열,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 정원과 관련하여 특별 담화를 했어요. 기대를 했지만 기대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자,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늘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은 굴복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종이판 종이신문 기사는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아주 강경한 자세. 물론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정원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기분이 나쁘다. 당신들이 보니까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 의사들이 정권을 위협하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윤석열의 담아 주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40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규모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마자 제일 실망한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나온 여당 후보들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실망했느냐? 좀 아주 실망의 폭이 컸습니다. 아주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나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그렇게 힘드느냐,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당하고, 그러니까 후보자들하고 당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과 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뒤에 한동훈에 나 몇 시에 담화 발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당의 후보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증원을 2,000명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하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이탈해 주길 요청한다. 다시 요거 읽어드릴게요.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기의 경일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과 관치 논리에 집착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요청한다. 함은경 서울 마포 을 후보가 탈당하라. 당신 도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탈당하라. 당신 도움 안 된다. 당신 국민의힘 당원 아니다. 오히려 해를 끼친다. 안철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 정원을 왜 꼭 2,000명으로 못을 박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수도권 후보들은 대단히 불만입니다.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있어요. 대단히 섭섭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한동훈이도 여기에 마땅하지만 왜 좀 미안하다, 취소한다 이런 얘기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도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난 억울하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 난 억울하다.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손을 긋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담화를 보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용산에다가. 용산에서 꼭 2,000명을 고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중앙일보 장소연 기자가 어제 저녁 6시에 쓴 기사입니다. 국민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어제 우리 정부가 여러 번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게 다 모두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어제 부산 해운대구 지원 유세에서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대위원장을 맡은 97일 동안 어떻게 바꾸지 않았느냐며 저는 큰 상처를 입어도 바꿔야 한다면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는 거리를 둔 발언이다. 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고집하지 말자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고 있어. 난 억울해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나는 억울하다. 정치 시작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 윤석열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거냐? 저를 일하게 해달라. 또 부산정부 유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정부 여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이가 대통령 용산에다가 항의했대요. 야, 2,000명 꼭 고집해야 되냐? 그랬더니 용산 비서실에서 아니 그 2,000명 고집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신과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해서 정신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꼭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문을 소개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했어요. 제목은 이겁니다. 사례 연구.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대통령을 사례 분석했어요. 연구. 대통령이 검사가 된 경우. 정신의학자 강웅구 서울의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분석하면 강력한 쓴소리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것 같다. 범죄자에게 공감하지 않듯이 윤석열은 국민에게 공감하지 않는다. 내 원칙은 절대로 양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현 의료 사태에도 나는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제목. 윤석열이가 2,000명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개혁 갈등이 핵심에 있지만 문제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2,000명 빼박 가설이다. 대통령이 선언으로 어느 날 제시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몇 번 다시 강조되면서 가설에서 법칙이 되었다. 의대 학생이 내년부터 연간 2,000명씩 늘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붕괴한다는 법칙 그것이다. 이후 전공의와 학생들이 사직 및 휴학이 시작되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국민 건강을 돌보던 우리 의료는 졸지에 붕괴 직전에 몰렸다. 또 두 번째, 어려운 징조라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필자는 이 사태 초기부터, 이건 서울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태 초기부터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 걱정을 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2,000이라나 했다는 사실이 불길한 징조로 보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성품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뜻을 굽힌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는 취임 초기에 자신에게 시작한 도어 스태핑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에 자신과 소통하려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은 한 기자가 그에게 항의한 사건인데 자신의 말에 누군가가 버릇없이 항의하였다는 것, 그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였던 모양이다. 비슷한 트라우마는 몇 번 재현되는데 그때마다 그에게 항의하던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으로 끌려나가면서 사태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은 이 황당한 사태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합리화하고 대통령에게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세 번째 소제목, 역공포 행동. 정신 분석,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분석하는 겁니다. 역공포 행동. 윤 대통령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생방송 회견을 하지 않는다. 그가 국민과 소통하는 수준은 특정 방송국의 앵커와 둘이 녹화한 동영상으로 신년 메시지를 내보낸 정도인데 이번 신년 메시지를 KBS 기자하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질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은 불편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것이다. 공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전략 중 하나가
역동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역공포 행동, 역공포 행동.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를 선저 공격하는 전략이다.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위험한 의견을 지시하기 전에 자기 주장을 절대적인 것처럼 공표함으로써 그것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하고 강력한 것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역공포 행동의 실제 의미는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다. 나는 두렵지 않거든? 이렇게 해서 용감하게 행동하잖아 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물론 대통령이 역공포 행동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권력은 자신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상이 되는가?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또 네 번째 소제목, 이해하기 위한 단서. 그럼 왜 이렇게 대통령은 역공포 행동, 공포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공격하는 거, 그 단서가 뭐냐? 그런데 왜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대통령에게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 역동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추적해야겠지만 그의 직업력만 살펴봐도 이해를 위한 단서를 구할 수 있다. 단서는 그가 전형적인 검사로서의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다는 점이다. 검사는 기소를 통해 시민을 범죄지 않은 일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나 검사를 무서워한다. 갓 임관한 젊은 검사가 영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나이가 계급인 우리 사회에서 검사는 자기네보다 높은 계급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상하 관계에서 높은 사람의 권위는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는 힘에서 나온다. 높은 사람인 검사의 의견은 항상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상명하복의 권리를 복무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므로 검찰의 총수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집행되어야만 하는 원리 내지 법칙이었던 것이다. 검찰의 총수에게는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집행되어야만 하는 원리 내지 법칙이었을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면서 자신은 개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검찰적 시각에서 보면 법대 교수나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서열 시스템에 등대되지 않은 사람이므로 조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조국은 검사한 일이 없어요. 검찰적 시각에서 보면 법대 교수나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서열 시스템에 등대지지 않은 사람이므로 검찰총장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서열에서 자신이 최고였으니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행동의 근거는 오직 법이라고 미화했다. 검사직 활동의 배경은 당연히 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지금은 그가 내놓는 메시지는 법대로 하자다. 전공의들은 법대로 처벌하되 최고형이 아닌 처분을 내리면 유연한 법집행이라는 생각의 수준이다. 하지만 명목상 법대로 하는 것은 검사의 태도이지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의 이런 경직된 태도 아래 정부 관료들이 의료기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자, 검찰적 대통령실, 정부, 대통령 소속의 정당. 대통령실은 검찰이고 정부와 대통령, 정당은 대통령 소속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아직도 수직적 검사 시스템화에서 움직인다.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떤 참모가 그게 아닌데요 라 얘기했다는 소리는 언론에 들은 바 없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대통령의 뜻을 외부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수직적 구조는 정보관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건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느라고 열일하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 호프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이러면 안 됩니다. 큰소리 치다가도 윤 대통령을 만나면 조용해진다. 그리고 대통령과 자기가 뜻이 같다고 자랑스러워한다. 하기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를 했으니 검찰적 상하 관계는 당연히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수직적 구조를 보면 지난 대선 때 화제가 되었던 손바닥의 왕자가
우스갯소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더구나 대통령이 무오류성 신하까지 첨가되면 왕자를 넘어 신에 접근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자,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요. 검사는 자신의 뜻을 접을 수 없다. 무소부의 검사 권력이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패소하는 경우다. 그래서 검사는 패소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때로는 탈법에 가까운 행위를 한다. 아마 검사에게는 패소가 가장 치욕적인 일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좌천과 시련의 시기도 있었지만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하는 검사다. 전임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까지 낙점받았다. 그는 실패의 트라우마를 겪어보지 못한 채 승승장구한 검사다. 검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감이다.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라면 범죄자에게 동조, 공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검사 심리 때문에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도 범죄 피의자라며 만나지 않았고 유연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내놓는 메시지는 양보는 없다 였다. 검사로서 두려워야 할 것은 패소뿐만 아니라 용의자와 타협한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므로 대화와 타협은 검사의 사전에는 없다. 검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거부되는 경우인 패소나 상황에 순응해서 의견을 변화시키는 타협, 둘 다 검사에게는 있을 수 없다. 한 기자가 대통령 면전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트라우마는 영감님의 의견이 법원에서 존중되지 않아 패소했을 때의 트라우마와 같은 종류로 볼 수 있다. 검사 윤석열은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다. 비슷하게 양보하고 완화하고 타협하라는 요구는 강직한 검사 윤석열이 피의자와 타협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의 분노를 일으켰을 것이다. 어느 경우건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자신의 의견을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은 검사가 아닌데,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사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은 전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통자는 모은다는 뜻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주장과 선언이나 아닌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선언이 아닌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그는 검사 시절 자신의 기소를 관철시키기 위해 판사들을 열심히 설득했을 터인데 그렇게 설득하는 모습은 이상하게도 국민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아직 검사 세계에서 범죄자를 다루던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국민을 그렇게 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검사는 범죄자를 설득한 사람이 아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스스로의 독선적 특성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검찰은 방어벽이 쳐진 특수 폐쇄 공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독선이 아닌 공정이라고 믿고 살아왔을 것이다. 상대방과 나의 주장이 같은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의견도 기각될 수 있다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상식은 검사에게 매우 낯설었을 것이다. 검찰을 나와서야 비로소 접하게 된 상식의 세상은 지금은 대통령이 된 검사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 트라우마의 결정적 기획기는 전순환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스태핑이었다. 도스태핑이 일어나는 노출된 공간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공격을 맨몸으로 방어해야 하는 힘이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베테랑 검사이자 초보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어떤 능력? 노출된 공간에서 버티기 위해서 공격을 맨몸으로 방어하는 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아량,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격당해 무너질 위험을 간신히 넘긴 트라우마 이후 그는 일방적인 메시지만 내미는 쪽으로 소통 전략을 바꾸고 있다. 내 주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법칙이다가 선언되었다. 그리고 불통의 시대가 막을 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서울대 정신과 의사의 윤석열 정신분석이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렸고요. 재미있는 기사 하나 읽어드립니다. 코미디 기사.
재밌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70평생에 윤석열처럼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거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문재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코미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못한 일은 문재인을 잡아놓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 당사자가 윤석열을 조롱하는 겁니다. 잡아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하면 쥐가 고양이를 조롱해요.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일은, 하지 못하는 일은, 무능한 일은, 윤석열이 가장 무능했던 일은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은 것이 가장 무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이제는 나는 유능한데 윤석열 당신은 참 무능한 사람이야. 코미디, 한편의 코미디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코미디 보내드릴게요.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 코미디예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더 후진 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도 후진 놈이고 이재명이는 더 후진 놈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누가 더 후지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코미디입니다. 범죄로 치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 범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은 잡범 수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못 돼요. 본인이 후지다고 그랬으니까 한성훈 본인도 후져요. 이재명 후지죠. 이게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떤 후진 X를 뽑을 것인가? 이것이 이번 40 총선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아침 뉴스 브리핑 재밌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또 하나 코미디 말씀드릴까요? 재밌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방송하지만 아주 재미있고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자유통일당 광고입니다. 자유통일은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당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오늘 자유통일당이 중앙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 내용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탈당을 하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례번호 8번 자유통일당. 무슨 얘기예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하라는 게 민주당 맞아요. 대통령 탈당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윤석열이 잘못하니까. 그러면 진짜 그런 윤석열을 지켜주려면 뭐냐? 자유통일당이 후보들 모두 사퇴해야죠. 우리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탈당한 후보 모두 사퇴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은 모두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죠. 저는 이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도대체
특히 목사님이요. 그분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목사님 말씀은 우리 자유통일당 후보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윤석열을 위해야 된대. 지금까지 이래 왔어요. 제가 언제가 다시 한번 재방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본인은 그때는 국민혁명당이었을 겁니다. 국민혁명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뽑아놓고 왜 그 다음날 마음이 변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작은 당은 안 됩니다. 그럼 왜 만들었어요, 당을?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감옥에 보내고 적폐청산할 것 같아요. 합니다. 윤석열은 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금 계속 그 목사님은 계속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뉴스 재밌습니다.